이제 연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천의 연천 접경 지역의 우리 신망리 마을 박물관 사업을 우리 진나래 작가님 나오셨죠? 예, 진나래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예.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모임으로 이제 비무장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망리 같은 경우는 아까 오늘 발표는 이제 연천 신망리에 대해서 할 건데, 신망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신망리라는 곳은 연천에 위치한, 그러니까 연천의 수복지구에 위치한 이제 마을이에요. 이제 수복지구라고 하는 거는 뭐 역시 이제 남한에서 이제 쓰는 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북한에 빼앗겼던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북한 땅이기도 했다가 뭐 남한 땅이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그런 땅들을 이제 수복지구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 신망이라는 것은 뉴 호프, 새로운 희망을 뜻해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됐던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미군들이 자재하고 이제 도면이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지은 그런 일종의 계획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는 이제 연천역 다음 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천역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요산역에서 올라가서 연천역 그리고 이제 백마고 가기 전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954년에 피난민 정착지로 지정이 되었고, 이제 유엔 군인지 미군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은데 주민분들은 미군이라고 하지만 이제 100채의 가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번 집, 2번 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셨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 통근 열차가 멈춰 있는데요. 뭐 그때 2017년만 해도 이렇게 통근 열차가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작은 간이역이 있는 이제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KTX 매거진에 실린 마을 모습이고요. 이런 아주 이제 옛날, 거의 어떻게 보면 상권은 너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철길이 있는 그런 작은 좀 정감 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구호주택이에요. 그거는 지금은 뭐 요거를 땅 주인분이 헐어버리셔가지고 없어졌지만, 이게 그때 2018년에 허물어졌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구호주택의 옆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상리가 곧 신망리인데, 그 지적도가 이거는 연도 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격자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백호가 이쪽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철길이 여기에 있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거지역 반대편으로는 또 다방거리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권이 이제 좀 생기면서 아마 한 60년대, 70년대 정도에 굉장히 성했던 뭐 바도 있었고, 뭐 공연도 하고, 약간은 턱걸이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이제 뭐 그런 어떤 기지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17년도에는 그 리서치를 하는 것으로 들어갔었어요, 마을에. 그래서 그 리서치를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작가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예술적인 리서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리서치 베이스 아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 이제 순서는 현장 리서치가 어쨌든 그 주민들하고 만남을 가진다던가 어떤 그런 접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트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 잔치를 또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 리서치의 방법이 그냥 두세 짝 지어가지고 막 문 두드리고 이러면은 요즘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종교 뭐 이런 거라던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약간 노인정 같은 데를 가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핫스팟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이동식 책상하고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임시 사무실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주민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오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 맺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가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방공호에 대한 이야기, 뭐 저 같은 경우는 피난길을 현대 구글 지도에서 거꾸로 가는 것, 또 어떤 분은 이제 미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진 미군에 대한, 경기 북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라진 어떤 그 미군에 대한 이야기, 뭐 그 미군에 기대어서 경제적으로 기대어서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작업을 하신 분도 계셨었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8년도, 2019년에는 이제 연이 닿지를 않아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래도 마을에는 종종 갔어요. 이제 종종, 왜냐하면 이제 그때 2017년에 제가 얻었던 인상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그때 이장님도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좀 약간 현자세요.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막 인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업이 없을 때도 그냥 가끔 가가지고 뵙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2020년도엔 이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재단하고 이제 좀 협의하에 이런저런 것들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원래는 이 마을박물관은 그 신망리역에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 간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간이역 그 코레일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원래 그 임대를 하려고 했고, 이제 거의 다 도장까지 찍을 정도였는데 갑자기 파업을 하면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뒤늦게 12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월부터 공사를 해서 1월에 이 마을박물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된장 고추장 팔던 곳이었고, 비어 있었죠. 이게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던 곳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해서 아주 작은 어떤 이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마을에 대한 것도 있고, 마을에 대해서 작가들이 작업한 것도 이게 좀 섞여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렇게 MI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호주택을 복원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도면을 전시를 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조립 키트를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굿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마을 투어 앱을 만들어서 이제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긴 곳곳 스팟 몇 개를 정해서 이제 답사를 할 수 있도록, 방문자들이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마을 투어 앱을, 위치 기반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계획이, 이제 마을박물관 운영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1월 달에 다 오픈을 해놨었는데, 그 이후로 이 에코뮤지엄 사업이 사실은 마을하고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많이 바뀌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좀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3년 지속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경기문화재단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올해 초에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뭐 아직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6개월 이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6개월 이상 마을방단을 문을 닫아놓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오픈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이장님도 막 다 방문하시고 막 많이 그랬었는데, 뭐 문을 열지도 못한 채로 한 6개월 이상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오게 되니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마을에서는 다른 공공미술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좀 제가 이제 회복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좀 해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이제 내년의 계획은 이제 마을방과 운영을 재개를 해야 해서 이제 했고요. 이제 8월부터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신망리역에다가 이제 마을방과 만들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코레일 파업도 끝났고, 그래서 신망리역으로 마을방과 이전하는 것, 그리고 뭐 현재 있는 곳은 뭐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해설사를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이 없는 마을,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뭐 턱걸이나 뭐 다른 경기 북부의 아래쪽에 비해서 아무래도 더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곳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관광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커질 곳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방문객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서 그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방거리, 이곳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신망리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주체가 이제 여기에 뭐 작은 미술관 뭐 이런 것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마을 주민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쉼터 같은 곳이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을 내보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었고, 그래서 이 주민분들이 왜 여기를 이제 신망리역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뭐 기차 기다리면서 이런 곳이었는데 왜 거기를 이렇게 사적으로 쓰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문제는 이제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막 쓰레기를 엄청나게 그냥 방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경기문화재단이나 이제 이런 곳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신망리역을 이제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코레일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연천군에서 임대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이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공사가 됐어요. 지붕이 보시면 이렇게 많이 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새로 만들듯이 덮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게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작가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서각 수업이라던가 뭐 정물화 그리는 것이라던가 워크숍들, 이렇게 사운드 워크숍이라던가 이제 다양한 작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6일에는 작가분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한 그런 작품 전시회가 6일날 이제 열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27일에는 그 문화광자, 이제 주민들하고 한 어떤 문화광자 결과물하고 신망리역 결과물 전시도 오픈하고 또 마을방문가 이전 개관하는 그런 오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다양한, 그러니까 마을 관련한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뭐 굿즈나 아니면 거기서 뭘 판다던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주민협의체 지금 이제 조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민협의체를 조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어 루트를 좀 개발을 하고 싶고요. 이제 보면은 여기가 평화누리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보 관광객들 또는 버스가 가끔씩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투어 루트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을이 좀 공공미술로 인한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같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공간을 거의 사유화하듯이 그러니까 공공미술의 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거기 뭐 거의 가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사유화하듯이 이제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불만들을 이제 제가 많이 듣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런 친목 같은 것들은 이제 코레일의 자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세워 놓는다던가 이제 이런 일들이 저희가 공공미술에서 좀 저의 의견으로는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레기를 막 방치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이장님 댁 근처에도 이렇게 쓰레기를 엄청나게 이제 방치를 해서 이장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었던 거더라고요. 뭐 요런 일들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재단에서 그렇다고 사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는 그러면 지원금을 주지 말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선정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을하고 그러니까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마을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냐 이런 것도 떠나서 마을 주민들에게 적어도 폐를 끼치지 않는 공공미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원하는 바는 이제 좀 지속성의 문제, 이런 마을에서 하는 것들은 한 주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들쑤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막 사람 바뀌어가면서 계속 들쑤시고 뭐 사람 바뀌면 또 계속 다시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한 주체가 적어도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공공미술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발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껴 넣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공미술로서의 어떤 활동, 방식, 이런 문제, 이런 중요한 제기까지 해주신 거 아마 같이 좀 코멘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